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날이죠.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쭉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자, 삼각형의 무엇이었습니까? 성질이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의 성질 안에는 이등변 삼각형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 외심이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내심이라는 것이랑 또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삼각형에 대한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먼저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하나하나 그 모양들을 만들어 보면서요. 이등변 삼각형의 뜻 그리고 이들의 성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등변 삼각형. 어쨌거나 이등변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색종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점선을 따라 이렇게 잘라본다면 얘를 펼쳤을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갖다가 두 겹을 겹쳐서 잘랐기 때문에 얘를 펼쳤을 때는 누구와 누구의 길이가 같겠습니까? A, B의 길이와 A, 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등변. 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하나 성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잘라서 펼쳤습니다. 그때 BAC의 가게 크기가 BAC였다라고 했습니다. 80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비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 접었다 폈으니까 AB와 AC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탄탄이가 자 BAC의 각이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요 각이 80도라면 그때의 각비와 각C를 알 수 있을까라고 했고요. 다짐이는 분명히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보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쨌거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였고요. 자, 생각해야 될 요소는요.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할 거예요. 합동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1학년 때 뭐 배웠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SSS 합동 또 뭐 있었죠? 그렇지. 두 변의 길이와 끼어있는 각의 크기를 할 때 SAS 합동. 그 다음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었어. 이거는 ASA의 합동 조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합동을 이용해서 어쨌거나 뭘 이용하는지 이따 한번 보고요. 밑각의 크기를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AB랑 AC는 길이가 같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얘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거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얘네들의 각의 크기가 같음을 좀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종이를 접었다 폈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때 우리가 접었을 때 접힌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AD라는 것은 말이야. 접었다 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는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즉, 여기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찍 하고 내리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각의 크기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얘를 접는 선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어놨더니 삼각형 두 개가 보였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합동 조건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S는 사이드 변을 뜻하는 거였고요. A는 앵글을 뜻하는 거, 각을 뜻하는 거였고요. 자, 그럼 이 두 개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 합동의 뜻 저절로 외울 수 있겠죠. 자, 요 세 가지 합동 중에요. 지금 요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걸 벌써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세 변이에요? 그건 아니죠. 두 변의 길이와 끼어있는 각! 두 변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AD는 여기 왼쪽의 삼각형이나 오른쪽의 삼각형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공통의 변이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꼭지각이 2등분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똑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 세 개의 조건 중에 뿅 하고 요 SAS의 합동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 다음과 같은 요 조건들을 그대로 표시해 놓은 것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합동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니까 합동합니까? 그때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 대응하는 각의 크기 다 똑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요. 그렇다면 대응하는 각의 크기 똑같구나. 그때 요 각B랑 각C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뻔하잖아. 왜? 아니 180도에서 말이야. 위에 있는 요 각이 80도다라고 했으니까 80도를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도가 되겠습니까? 100도가 되는데요. 100도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죠. 2로 나눠서 여기도 50도, 여기도 50도 이렇게 가지면 되겠구나. 요걸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 성질 중에 하나가 여기는 두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요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실상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떤 그냥 기본적인 도형 파트에서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들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에 들어서서는 좀 수학다운 수학? 뭔가 도형의 이제 성질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과정,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용어가 꼭지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하나만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뭐한다?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각 빼고 나누기 2를 해서 두 밑각 중에 하나의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밑변이라고 이름하여 부를 수 있다. 여기 양쪽에 있는 것은 밑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용어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됐지? 오케이. 자, 그럼 개념 스마트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되나요? 라고 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각B랑 각C가 똑같은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요 ABC라는 삼각형에서 각A의 이등분선, 각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BD라는 것과 ACD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삼각형에선 얘들아 요각이 똑같아. 그리고 이 두 개의 각이 똑같아. 그러면 이 나머지의 각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같아져 버리는 ASA의 합동 조건을 또 한번 만족시킬 수밖에 없고요. 합동한다면 당연히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외워서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삼각형에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그 합동 조건들 있죠. 그걸 떠올려 주시고요. 그 조건들 중에 무엇에 만족이 되는지를 찾아주시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셨죠?